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네일 아트샵은 이제 많은 여성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됐죠. 그런데 최근 전주와 분산에서 영업을 해오던 한 네일 아트 전문점이 갑자기 문을 닫고 업주도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먹튀 수법인데요.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도 가격 할인 행사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장기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뒤에 문을 닫았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네일샵 먹튀 사건. 태민릿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깔끔한 손 관리 등을 위해 많은 여성들이 즐겨 찾는 네일 아트 전문점. 그런데 최근 도내 세 곳의 네일숍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폐업을 하게 됐다. 근데 어이가 없고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심지어 업주가 잠적하며 고객은 물론 직원들까지 피해자가 속출한 상황. 일하셨던 분들이 다 월급을 못 받으셨어요. 하는 거에 비해서 차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입사에서 거의 피신하듯이 전주로 넘어갔어요. 네일숍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잠적해버린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 텐미닛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9월의 어느 날 오후, 해당 네일숍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피해자가 네일숍을 알게 된 것은 SNS를 통해서였습니다. SNS, 페이스북을 보고 이제 홍보를 거기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9만 9천 원은 10회 이용권이고 29만 9천 원은 1년 내내 무제한으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끔. 기존 네일숍에 비해 최소 3분의 1가량 저렴한 가격, 의심은 없었던 걸까? 사람들도 뭐 여기서 받았던 네일 같은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니까 이제 저도 의심 없이 예자이자하고 가게 된 거죠. SNS상에서 입소문이 나 있는 매장이다 보니 의심 없이 해당 네일숍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피해자. 예약을 하려고 직원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 직원분이 죄송한데 저희 폐업을 하게 됐다. SNS를 먼저 막 찾아봤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이미 200명 정도가 계셨고. 서울 한 곳과 전북 세 곳에서 운영되던 네일숍이 갑자기 폐점하며 회원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 200여 명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 상황 등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점 회원들에게는 미리 폐점 소식을 알린 업체. 전주와 군산 네일숍 회원들은 폐점 소식을 전혀 몰랐답니다. 전주점에는 한 명도 받은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딱 천호점만 그렇게 하고 그게 대답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가 안 됐다고. 전국에 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해당 네일숍.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자기 문을 닫은 것도 모자라 연락마저 두절됐습니다. 매장과 대표자에게 전화를 걸어본 제작진. 지금 누르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제작진은 해당 네일숍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3층 네일숍으로 통하는 계단 입구는 셔터가 내려진 채 굳게 닫혀 있는 상황. 건물의 2층과 3층을 모두 계약했다는 해당 업체. 눈에 띄는 점은 없었을까? 인근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젊은 여자들 몇 명 왔다 갔다 하기로 했는데 맨날 바뀌는 것 같은데 손님인지 어쩐지 누가 알아요? 저희는 엊그저께 알았어요. 페이스북 보고. 저희도 페이스북 몰랐어요. 폐업을 한지. 군산과 익산에 위치한 매장 역시 현재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매장에는 우편물만 수북하게 쌓인 상황. 그런데 해당 네일숍이 여느 매장들과는 조금 달랐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정말 그 책상만 딱 놔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오픈을 할 거면 인테리어랑 좀 이쁘게 하지 평수도 넓은데 왜 인테리어를 안 하냐 그랬더니 이게 차츰차츰 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만 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난 제작진. 그녀 역시 해당 매장에는 이상한 구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약을 할 때마다 그날은 안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막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잡았는데 이제 또 몇 시간 있다 연락이 와가지고 그날 안 될 것 같다 또 사실 예약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미뤄지고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았고. 한 건물의 2층과 3층에 간판을 내걸었던 해당 업체. 그런데 여기에도 의아한 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건물 2층을 줄곧 비워뒀다는 것.
2층에도 간판이 분명히 있었어요. 해양이라고. 근데 2층은 아예 비어져 있는 상태였고. 오히려 그게 의아했어요. 무슨 놈들이 이제 비싼 매장을 또 3개월이나 안 누르니까. 손톱 문양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인 네일아트. 동종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네일숍의 가격이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회에 10만 원이면 좀 이렇게 나가죠. 사기꾼이죠. 그거는 그냥 그렇게 회원권으로 끊어놓고 먹튀하려고 했다고밖에 생각하지. 해당 네일숍에 가구를 납품한 업체 역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다 물건을 주면 꼼꼼하거든요. 고객들이 700~800씩이나 사가는데 얼마나 거드름을 떨겠습니까? 네. 근데 단 한 번도 물건 갖고 투집을 한답더라고요. 그 사람이 처음에 저희한테 한 얘기가 네. 200개 점을 오픈할 거라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사이에 막 3개 점을 막 오픈하고 막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해당 네일숍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고객들 외에 더 있다고 말하는 피해자. 간판 업주도 돈 못 받았다 했고, 도시락 배달해주던 업체도 못 받았다 했고, 납품해주는 분도 못 받았다 했고. 매니큐어부터 네일 도구까지 재료를 납품한 업체도 수백만 원의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 네일 시술 제품이 다 저희 제품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세요? 600만 원 정도? 최종 결제 금액 남은 게 500 정도가 남았었는데 수익을 못 보고 이제 다 이렇게 일이 끝나버린 거죠. 피해는 해당 매장이 자리했던 건물주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저 보증금이랑은 받으셨었나요? 없습니다. 일절. 지금 정기요금 수대요금만 돈 100만 원 지금 내가 물어본 내게 세고 있어요. 임대료 미납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니고 여자랑 계약했는데 또 대표는 다르고 제가 통화한 사람 또 달라요. 현재 경찰은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잠적해버린 해당 네일숍 대표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피해 회복이 되려면 빨리 수사를 해서 그거를 해야 되니까 빨리 수사를 진행하게 됐고. 피해자들은 네일숍의 갑작스런 폐점을 계획적인 사기 행각으로 보고 있는 상황. 사업주 김 씨가 의도적으로 폐점을 했을까? 제작진은 김 씨를 수소문해봤습니다. 1년 전 익산의 한 매장을 운영해온 김 씨. 이곳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온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네일숍에서 봐온 브랜드와 같았습니다. 사업 대표자 김 씨는 어떤 사람일까? 저도 궁금했어요, 실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달이 또 없어졌는데요. 불만 켜놓고 그것만 한다는 식으로. 근데 아무도 거기 들어간 사람 못 봤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손님도 별로 없었고. 그분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가버리고.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왕래는 없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당 매장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을까? 취재 도중 업체 대표를 기억하는 주변 상인. 맞아요. 이거는 사장이 아닌 것 같고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나오더라고요. 네트워크 블랙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사장이 나는 여기가 화장품 다단인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언젠가 그 택배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 물건을 갖고 싣고 나간 것 같은데. 제작진은 사업 대표자 김 씨의 개인 SNS와 업체 SNS를 살펴봤습니다. 그곳에서 현재는 폐업한 가게 사진은 물론이고 네일숍 오픈을 준비하고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사진, 화장품 매장에 택배 상자가 쌓인 사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사업 대표자 김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한 통신업체를 찾아가 김 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야. 근데 피해자한테 와서 뭐 인터뷰를 하고 누구를 알아가려고 하면은 내가 봐도 찢어지게 생겼는데 가야 돼서 뭐 얘기를 해주겠어요?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피해자. 근데 피해 분석을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상태가 되고. 취재 도중 제작진은 과거 사업주 김 씨의 매장에서 일했던 한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KT 직원도 7명인가 되고 서울 직원도 8명 넘은 것 같고. 그 일하셨던 분들이 다 월급을 못 받으셨어요? 사업주 김 씨는 통신업체를 비롯해 뷰티와 렌탈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는데 직원들의 상당수가 임금 체불을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명의를 빌려줘 피해를 본 직원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용업을 차리려면 그 자격증이랑 그 면허증이 있어야 돼서 그분은 그게 없으니까 자격증, 면허증 있는 직원분 명의로 해놓고 그럼 네가 뭐 바지 사장처럼 해라 이렇게 해놓고 네일숍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과 면허증조차 없었다는 사업주 김 씨. 제작진은 취재 도중 과거 사업주 김 씨와 같은 모임을 하며 알고 지냈다는 회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익산에 있다가 익산에서 거의 피신하듯이 전주로 넘어갔어요. 특별한 직업은 없고 앱을 만들었는데 여기 뭐 가맹점을 해서 가맹비를 받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나랑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제가 이제 거기를 나왔어요. 과거 김 씨가 익산 지역 소상공인들의 모임 단체를 만들어 플리마켓과 할인 박람회 등을 열어왔다는 겁니다. 과거 이 모임에서 활동을 했던 또 다른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본 제작진. 또 사기친 건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니, 예전에도 좀 그렇게 있었나요? 그런 게? 다단계 같은 거 넣고 뭐 해서 돈 받고 막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머리는 되게 좋아요. 예. 자기가 그냥 간단히 만들어서 예. 그걸 돈을 받고 몇 명 받아갖고 돈 안 주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모았다가 나중에 뭐 가격수가 10만 원이나 20만 원이 뭐가 아니면은 뭐 그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장터처럼 나가는 걸 하려면 뭐 10만 원을 내라, 뭐 20만 원을 내라 해가지고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실망감이 컸던 거죠. 소상공인들이 상부상조하며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알고 가입했던 업체들은 김 씨의 노골적인 금전 요구에 해당 모임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내 3곳을 포함해 총 4곳의 네일숍을 운영하다 한꺼번에 문을 닫고 업주가 잠적하며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남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을까? 이분은 진짜 마음을 먹고 처음부터 이렇게 일을 다 벌리신 거잖아요. 이분이 안 잡히면 이런 상황은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워낙 피해자도 많고 또 나이대가 어린 분들도 많고 잡혀가지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은 못 받더라도. 폐점 직전까지도 이벤트를 열어 신규 회원을 모집해온 해당 업체. 고객은 물론 직원과 여러 업체들까지 피해 규모가 상당한 만큼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공조로 하루빨리 사업주를 구속하고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합니다. 처장님, 제가 네. 평생 네일 아트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네네. 이거 비싼 건지 싼 건지 감이 도저히 안 와서 네. 좀 아시나요? 글쎄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예. 저희가 소비자 상담을 받다 보니까 이제 기본은 10,000원에서부터 비싼 거는 뭐 3만 원, 5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네일 아트를 한다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네네. 뭐 10회 이용하는데 19만 네. 원이다. 네. 뭐 1년 무제한 이용인데 29만 원이다. 이건 그렇죠. 굉장히 저렴한 거군요. 그렇죠. 이번 사건에 특별한 점이 혹시 있나요? 그동안에 이제 뭐 네일 아트 숍뿐만 아니라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뭐 피부 관리 이런 정도의 이제 한꺼번에 돈을 냈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이용하는 그런 횟수에 따라서 차감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갑자기 9월 25일 날 한꺼번에 다 폐업을 하고 네. 소비자들은 그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네. 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 추석 이벤트를 또 해서 회원을 많이 모집을 했던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닫는 그 전날까지도 회원들을 모집하는 그런 행태들을 했던 그런 업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헬스나 요가나 어떤 이런 네일 아트샵 같이 신용카드로 선결제하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가진 게 어떤 항변권이나 철회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항변권이 신용카드 전체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19만 9천 원. 네. 그러니까
일부러 이 항변권을 네네. 못 쓰려고 그렇게 액수도 정한 거 아닌가라는 네. 저는 생각이 그런 들더라고요. 부분도 있고요. 네 곳이 지금 현재 나타난 게 네 곳이거든요. 군산도 9월 25일 날 폐업을 했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은 영업 신고를 했는데 이 업체도 이 지점도 9월 25일 날 폐업을 했던 부분이고 네. 한 곳은 아예 영업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 숫자만 해도 수백 명에 달하던데요. 네네. 이분들이 어느 정도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글쎄요. 이분 아까도 우리 노무사님 말씀하셨는데요. 19만 9천 원 뭐 신용카드 결제를 했다고 해서 이걸 다시 받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또 결제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사업자가 환급을 못 해줄 그런 상황이거나 의도적으로 못 해주겠다라고 아예 그냥 연락 두절이 된 경우에는 이분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0만 원 이상 또 3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을 때는 신용카드사에 나는 지금 자녀 금액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요구를 하겠다라는 항변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20만 원 이상 3개월 할부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또 돌려받을 때 전체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녀 남아있는 할부고. 자녀에 해당이 되는 것만 또 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이게 그것도 극히 일부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개월 할부로 했어도 다 그냥 대금이 지급이 됐다라고 하면 예, 결제가 됐다라고 하면 받을 그러니까 받을 방법이 거죠. 없는 거네요. 네네. 그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그러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입니까? 지금 이 피해 보신 분들이 SNS 상에서 서로 이제 그 단체 행동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돈을 받는 방법은 민사적인 부분이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야 갚을 능력이 그렇죠. 있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전혀 없다라고 하면 네. 피해 구제도 받을 수 없는 아니 이게 그런 저도 하도 상황이죠. 궁금해가지고 과거에 그 뭐 캘리포니아 와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했었던 헬스클럽이 있었다는 게 나와요. 그게 그러면서 뭐 연예인들이 거기 다니고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네. 그 사건의 결말도 실질적으로는 사규죄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 가지고는 정말 처벌을 갖다가 하지 않았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 변호사님 여기 네. MC지만 전문가실 네. 것 같으니까 잠깐 한번 의견을 그러죠. 들어보는 것도. 네, 이번 사건은 그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실제로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정황들이 좀 입증이 되면 사기의 고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전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설사 이제 인정된다고 해도 이 사람이 그냥 정말로 합의를 하고 피해 변제를 할 의사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나는 감빵 갈란다 해제라 감빵 갈란다 해제라. 이렇게 해서 그냥 배째라라고 나와버리면 결국 민사적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사기를 치는 분들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안 남겨두고 맞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받기가 근데 쉽지 않겠죠. 역으로 제가 만약에 거기 사기당한 회원이라면 나 19만 9천 원 안 받아도 된다. 너 감옥 가는 걸 꼭 보고야 말겠다라고 네. 하면은 뭐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은 가지만 돈을 네.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경제적인 그렇죠. 피해는 소비자가 볼 수밖에 예, 없는 제가 거죠.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감옥 갈 정도는 그 각오를 하고 저지르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회원권을 끊어야 되는 그런 업종에서 계속 이런 소위 말하는 먹튀 피해 네. 사례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 이런 네. 것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일샵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또 이런 그 가격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벤트 이런 통상적인 우리가 이용 요금이 있거든요.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 인하를 해서 갑자기 소비자들을 그 모집하는 그런 업소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헬스클럽을 다니면 어느 헬스클럽을 가든 3개월 정도 회원권은 싼 데는 9만 원이나 10만 원, 그다음 12만 원 이 사이에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거기가 5만 원 이벤트를 하길래 저는 안 갔거든요. 의심을 하고. 저는 매우 현명한 소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에 주의할 점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사후적인 대처 방법도 조금 네. 알려주세요. 이렇게 폐업하기 전에 이런 좀 낌새가 보인다라고 하면은요 환급 요청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를 제외하고 내가 이용했던 횟수만큼의
요금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자와 중재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 피해자분들께서 좀 피해 회복을 하고 빨리 문제된 그 업주도 좀 피해 변제를 하도록 하는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